237일. 이건 그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스타 중 한 명이 미국 땅에서 말 그대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해야 했던 무려 8개월 가깝게 이어진 악몽의 길입니다. 16경기 연속 무득점,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선 2026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가혹한 아픔, 의구심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가장 냉정한 방식으로 형벌을 내렸습니다. 5월 MLS 사무국이 발표한 MVP 파워랭킹에서 그의 이름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타보는커녕 아쉽게 탈락한 명단에서조차 그의 이름 석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4, 세월의 무게 앞에 세계는 손흥민의 커리어에 황혼이 완전히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미국에는 그저 은퇴 전 휴식과 상업적 마케팅을 위해 온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지 미국 프로축구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숨막히는 반전극을 위한 도입부였을 뿐입니다. 최고 수준의 전략가만이 읽어낼 수 있는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적 복귀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역전극에 미친 존재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축구 전문가들의 뺨을 스스로 때리게 만든 실제 숫자들, 그 입을 열어 증명하는 통계들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MLS 사무국이 손흥민의 이름을 MVP 레이스에서 지워버렸던 지난 5월, 역설적이게도 웃지 못할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인 도움왕이었습니다. 단 9경기 중 8경기에 선발 출전해 8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그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도 탐낼 만한 소름 끼치는 배달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의 마트릭스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득점이 전부라는 공식이었습니다. 당시 MVP 랭킹 1위였던 내슈빌의 샘 서리지를 보십시오. 단 4경기 선발 출전에 9골, 그는 즉시 신처럼 추앙받았습니다. 모든 건축적 도움 기록을 무시한 채 MLS의 평가는 오직 득점 기계만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0골이라는 기록은 여론이 그를 레이스 밖으로 내던지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 되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평가도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골닷컴 미국판은 MVP 수상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손흥민은 응당 후보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적었습니다. 비에머 스타디움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팬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골을 넣지 못하는 선수에게 과연 전설적인 7번 유니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7월에 단 열흘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MLS 리그 전체를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월 18일 라이벌 LA 갤럭시 원정. 손흥민이 상대 그물을 갈라 237일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7월 23일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 경기 시작 단 11분 만에 전매 특허 왼발 드라이브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고 이어드니 부안가의 골을 도왔으며 상대의 자책골까지 유도해냈습니다. 7월 26일 스포팅 캔자스 시티전. 경기 시작 5분 만에 터진 대포알 같은 선제 결승골로 LAFC의 4대0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열흘, 3경기, 3골, 1도움, 상대 자책골 유도 1개. LAFC는 연달아 4연승을 거두며 서부 컨퍼런스 2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MLS 사무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을 스스로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16, 17라운드 공식 베스트 11. 3-4-3 포메이션의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 손흥민의 이름이 인터 마이애미의 루이스 수아레스와 나란히 중앙에 박혔습니다. 5월에는 순위표 어디에도 없던 초라한 이름이 7월에는 리그 전체의 중심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감독의 전술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 지배, 신체적 리듬 조절, 그리고 경기 심리 관리의 정점을 보여주는 4가지 핵심 전술의 결합이었습니다. 첫째는 어둠의 공간 암호, 즉 연쇄살인마에서 공간 지배자로의 변신입니다. 전반기 손흥민은 왜 득점에서 침묵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체력 저하를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분석입니다. LAFC는 MLS와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을 병행해야 하는 가혹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마트릭스 같은 전술적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2명 3명의 센터백에게 포위당하는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손흥민을 빼내 측면 깊숙한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손흥민은 고급 미끼로 변신했습니다. 스스로 득점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상대 수비 전체를 자신에게 끌어당겼고 그로 인해 생긴 넓은 공간을 드니 부안가가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 기록한 8개의 도움은 우연이 아니라 손흥민이 개인 기록을 희생해 LAFC 전체 공격 시스템을 살려낸 전술적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골을 넣지 않았을 뿐 경기의 모든 맥박을 지배하는 뇌였습니다. 둘째는 절망에서의 반격, 즉 월드컵의 악몽 이후 찾아온 생체학적 반전입니다. 6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을 맡아 경험한 조별리그 탈락에 자존심 상하는 충격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스포츠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픈 실패야말로 가치 있는 생체학적 휴식기였습니다. 국가대표 주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LAFC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온 국민의 중압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7월 18일 LA 갤럭시전은 신체적 폭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동료 드니 부안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컵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손흥민은 훨씬 상쾌하고 몸 상태가 좋으며 팀을 위해 뛰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세계적인 클래스의 선수가 다리의 신선함을 되찾고 마침내 정신적 해방을 맞이했을 때 리그를 폭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셋째는 잔혹한 심리 트랩, 말 대신 통계로 보여준 응징입니다. 미국 언론이 어떻게 손흥민의 덫에 걸려들었는지 보십시오. 언론이 무득점을 비판하며 MVP 명단에서 그를 지워버릴 때 손흥민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심리적 덫을 놓았습니다. 여론이 의심을 극대화하게 두고 손흥민은 이제 패스만 할 뿐 슛은 쏘지 못한다고 믿게 만든 상대 수비진의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단 열흘 만에 LA 갤럭시, 레알 솔트레이크, 캔자스시티의 그물을 연속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정교한 타이밍에 문전 밀어넣기, 수비진을 뒤흔든 오른발 드리블 후 왼발 마무리, 5분 만에 터진 강력한 중거리포까지 그는 리그 전체에 증명했습니다. 그가 침묵했던 것은 골을 넣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말을 지을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넷째는 판도 뒤집기, 즉 MVP 저울의 무게추를 옮겨버린 예술입니다. 손흥민의 복귀는 MLS의 MVP 평가 로직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7월 이전까지 리그는 마는구링 MVP라는 공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14개라는 압도적인 도움 기록을 유지한 채 폭발적인 득점포까지 가동하기 시작하자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 즉 올라운드 플레이메이커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서리지 같은 순수 득점자나 심지어 리오넬 메시조차 그를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만들고 상대의 자책골까지 유도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득점원들에게 쏠려있던 MVP 저울은 이제 이 한국인 슈퍼스타를 향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7월 23일 레알 솔트레이크전에는 TV 중계를 보던 99%의 관객이 놓친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 시작 11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 앞을 2명의 수비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몸의 흐름만 보면 누구나 그가 전반기처럼 크로스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발목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공을 살짝 꺾어 상대 센터백의 중심을 정확히 0.5초 동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단 0.5초의 짧은 틈을 타 손흥민은 왼발로 가까운 쪽 구석을 향해 슛을 날렸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슛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 오차를 계산하고 치명타를 날리는 챔피언스리그 클래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번개처럼 침투한 손흥민 앞에는 슛 각도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개인 기록에 탐이 난 공격수라면 망설임 없이 슛을 쏘아 멀티골을 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있던 드니 부안가를 확인하고 그림 같은 전진 패스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MLS의 다른 공격수들이 본능과 개인 기록에 대한 욕심으로 공을 찰 때 손흥민은 마스터에 계산된 지능으로 경기를 플레이합니다. 그는 경기와 동료, 그리고 상대 수비의 생각까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반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MLS 공식 베스트 11이 발표되자마자 레딧과 X, 페이스북 같은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는 즉시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MLS 레딧의 한 LAFC 팬은 1000개가 넘는 추천을 받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5월에는 골을 못 넣는다고 손흥민이 끝났다고 하더니 7월에 열흘 동안 3골을 넣으며 전문가들을 전부 광대로 만들어버렸네. 자고 있는 호랑이를 절대 건드리지 마라. X의 한 유명 축구 분석가는 씁쓸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득점표 때문에 손흥민의 가치를 너무 저평가했다. 그가 LAFC 공격진 전체를 이끌고 서부 2위로 올려놓은 모습을 봐라. 리오넬 메시도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엄청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공기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가장 가치 있는 한마디는 그의 최고의 파트너 드니 부안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7월 23일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부안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팀의 심장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보신 모습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동료 간의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MLS 리그 전체를 향해 날린 엄중한 경고장이었습니다. 237일간의 침묵, 열흘간의 폭발.
손흥민은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이즈를 만들어 관심을 끌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온 세상의 의구심에 응징을 가하는 그의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잔혹했습니다. 그저 말없이 경기장에 올라서서 모든 압박을 씹어삼킨 채 공이 스스로 말하게 만든 것입니다. MLS MVP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리오넬 메시, 샘 서리지의 치열한 경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관의 저울은 이쪽 저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열흘간 보여준 이 뜨거운 반전극이야말로 미국 땅에 새겨진 아시아 축구 전설의 영원한 유산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언어입니다. 이 역사적인 역전극의 잔혹함과 전술적 아름다움, 그리고 압도적인 기량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채널이 앞으로도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분석 영상을 제작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폭발적인 기세를 되찾은 손흥민이 과연 리오넬 메시를 제치고 2026 MLS MVP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